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요영원 평가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전편 우리 평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저희 평가과장 전용 카페가 있으시죠?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지금처럼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카페 오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평가과장을 검색하시면 맨 위에 보시면 카페가 있으시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세요. 누르시면, 그죠? 누르시면 저희 평가과장 카페에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사랑님이 평가 준비를 하시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급여제공계획서 최초 급여계약 날짜에 대한 이제 실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 한 분이 7월에 등애로 입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등급이 올해 9월 29일 날 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초수급자이다 보니까 구에서 입소 의뢰서가 10월 14일에 이제 왔어요. 기간에. 그런데 그 급여 개시 일자는 9월 29일로 되어 있어서 공단에 이제 이런 문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등급이 9월 29일에 나와가지고 9월 29일 날 우린 급여 개시를 했는데, 근데 구에서는 10월 14일 날 입소 의뢰서가 왔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급여 계획 작성일 이런 부분은 언제 날짜로 해야 되냐라고 공단에 물어봤더니 공단에서는 10월 14일 날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공단에서 왜 10월 14일 날 하라고 한 건지는 어쨌든 간에 공단에서 10월 14일 날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당연히 기관에서는 9월 29일부터 청구도 했고, 공단의 급여계획서도 전부 다 9월 29일 날로 급여계획이 있다 보니까 작성을 했는데, 이제 10월 14일 날 하고 하니까 이게 날짜가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죠? 날짜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제, 롱텀에 있는 급여계획이 이제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재입력을 해야 되면, 이게 평가에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고민하는 실전편이에요. 그죠? 자, 제가 응용편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급여계획은 올해 평가에서는 두 개를 인정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롱텀에 입력한 급여계획서를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체 급여계획서도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급여제공 계획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체 급여계획서로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됐다면 차라리 그러면 머리 아프지 마시고요. 그냥 자체 급여계획서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공단에 입력됐던 그 급여계획 있죠. 그거를 살짝 빼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자체 급여계획서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평가 기준으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 자, 평가 기준에서는 어떠세요? 등해로 입소를 했다고 해서 원래는 등해에 만약에 이분이 7월에 입소를 했다면 7월에 욕구 사정이나 낙상회차인지 등급 측정하거나 급여계획을 7월에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죠? 등급이 나오고 청구한 시점부터 우리가 평가에서는 급여계획이나 욕구 사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단에서 왜 10월 14일 날 이 어르신에 대한 급여계획을 작성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어르신이 분명히 9월 29일부터 청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평가 기준에서는 9월 29일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 가끔 전화하면, 공단 직원이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잘못 대답을 했다고 봐요, 공단에서. 당연히 9월 29일날 청구한 거기 때문에, 9월 29일 이전에 급여계획을 작성하는 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냥 9월 29일 이전, 9월 28일이나 9월 27일 날,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따라서 평가에서는, 롱텀에 있는 급여계획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어르신 건에 대해서는, 자체 급여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죠? 그러면은, 굳이 헷갈리지 않으시고, 굳이 저런 부분 갖고 감점 사유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이 질문하신 나사랑님 기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부분 다, 공단 롱텀케어 급여계획으로 평가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유독, 그러면 이 어르신만 왜 자체 급여 계획서를 했느냐라고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을. 우리 시청하신 분도. 평가는 답변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자, 보세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등예로 입사한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등예로 입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에 입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어르신이 9월 29일 날 등급이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그 전에 자체 이 어르신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체 급여 계획서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평가에서도 답변에 그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감점이나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꼭 실수할 수 있는, 제가 기관에 가면 언제나 이런 상황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기관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해 평가까지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질문해주신 나사장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다음 질문은 뭐냐면 잉잉12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뭐냐면 30일 이내에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 매뉴얼에서는 사례관리하고 나서 30일 안에 급여계획을 변경 또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변화가 있는 어르신은 그러면 무조건 롱텀에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자, 고민. 자,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질문의 요지는 두 개죠. 변화가 있는 어르신은 무조건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럴 때 무조건 롱텀 해야 되느냐. 자, 저 혼자 하기 싫어서 자, 같이 머리 아픈 건 같이 해야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을 그러면 드리면 뭐냐면 첫 번째, 변화가 있는 어르신은 그럼 무조건 급여제공을 변경해야 되느냐? 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르신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례관리 어르신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우리가 제가 응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응용편 영상을 시청하고 이렇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하가장 채널 안에 있는 요양원 응용편 시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응용편에 웬만한 답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궁금한 것들은. 그죠? 그러면 사례관리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당연히 어르신을 서비스하다가 어르신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거나, 그죠? 어르신에 대한 상태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어르신에게 개선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례관리를 선정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급여제공 계획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제가 변화를 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급여제공 계획을 그럼 전체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추가 또는 수정하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든다면 어르신에 대한 거동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거나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급여계획을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능예방 훈련 동작에 있어서 신체 기본 일상생활에 우리가 10분씩 제공하게 우리가 해놨었어요. 근데 도저히 뭐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좀 더 늘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 동작, 기본 동작, 일상생활 훈련에 대해서 15분씩 5분씩 늘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변화를 줘도 변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변경은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례관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조건 30일 안에 급여계획이 들어와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그럼 무조건 롱텀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급여제공계획서의 날짜 수정 부분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롱텀에 안 해왔다면 자체 서식 급여계획으로 가시라 이겁니다. 제가 응용편에서 사례관리에 설명을 드릴 때 자체 서식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관도 평가 기준에 맞게끔 쫙 실수 없이 롱텀에 타입력한 기관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체 서식으로 따라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다 보니까 자체 서식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질문하신 잉잉님 답변이 좀 되셨나요? 자, 변화가 사례관리 어르신은 거의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32일 안에 급여계획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급여계획을 하실 때는 롱텀에 물론 하셔도 좋지만 웬만해서는 자체 급여제공 서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질문해 주신 잉잉일리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해 주시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가을 하늘 사랑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급여제공 변경동의서 관련 질문인데, 이용계약서 작성 시, 자, 급여제공 계약이죠? 표준약관 작성을 하실 때 급여제공 변경동의서를 재계약마다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현재 요양원 평가에서는 우리가 표준약관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확인하거나 서류로 하실 부분은 없으세요. 근데 제가 왜 우리 변경동의서라든가 우리 교육자료 확인 부분 수령 확인서 부분은 제가 받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그냥 만약에 우리가 재계약한다는 표준약관을 다시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같이 받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질문하신 가을사랑님 감사드리고요. 가을하늘사랑님 죄송해요. 자, 앞으로도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 질문인데, 자, 운영규정을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 운영규정을 손봐야 되는데 처음 해보는 막막합니다. 어떤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응용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운영규정은 잘못하면은 아마 평가 매뉴얼에 있는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극상의 최악의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노멀하게 쉬운 항목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어디에서 운영규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정말 편안하게 준비할 수가 있지만, 내가 운영규정 어디서 받거나 구할 수가 없다면 정말 극상의 항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질문은 손쉽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장님 보고 어디 가서 운영규정 좀 받아오라고 하세요. 우리 이거 질문하신다면은 복사님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주변에 협회든 평가를 잘 하시는 기관에 운영규정을 하나 받아오시게끔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기간에 맞게 수정하는 게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저희가 연초에 요양원 평가에 앞서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규정이다 평가서식이다 무료로 어마어마하게 배포를 했습니다. 기관명만 바꾸면 최대한 운영규정에서 웬만한 거는 맞게끔, 그리고 나머지 뭐 급여 비용 내역이라든가 뭐 교육 횟수라든가 이런 것만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면 운영규정이 완성되게끔 배포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벤트를 했었는데 아마 12월 달에 연말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뭐 홍보하고 서식 받자, 뭐 월간 이벤트 이런 거 했었는데 한번 12월 달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셔야 한다면 무료로 평가 서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린 도저히 준비할 시간도 없고 지금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만 평가밥을 구매하셔가지고 평가밥에 있는 1년치 샘플을 가지고 수정을 하신다면 쉽게 수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질문하신 나무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양원 실전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지금 요양원은 기본편이 올라와 있고 응용편도 올라왔습니다. 또 중간에 추가 발표됐었던 자체점검 보고서도 설명을 제가 영상으로 다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평가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지금처럼 카페나 저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면 최대한 카페에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교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많은 홍보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